두부 손상은 폐쇄성 뇌 손상과 두개 내 출혈, 두개 내 골절로 이루어지며 폐쇄성 뇌 손상은 뇌 진탕, 뇌 자상, 뇌 열상으로 나눠집니다. 뇌 진탕은 일시적인 뇌의 마비나 특별한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뇌 자상의 경우에 뇌 조직의 점막 출혈과 멍이 보이며 의식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뇌 열상의 경우에는 뇌 실질 조직이 찢어지면서 심한 조직의 손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폐쇄성 뇌 손상은 뇌 진탕에서 뇌 열상으로 더 심화됩니다. 두개 내 출혈은 경막 외, 경막 하, 뇌 내로 이루어지며 경막 외는 두개골 골절과 신경학적 응급 상태를 의미하며 경막 하는 경막과 거미막 사이의 공간에 혈액이 고이는 것, 뇌 내는 뇌실줄 조직 내에 직접적으로 출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두개 내 골절은 선상골절, 함몰골절, 기저 두개골절로 이루어지며 선상골절은 특별한 치료가 없이 두개골 연속성이 손상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함몰골절은 뇌 열상과 감염의 초래를 의미하며 두개골이 합입된 골절을 의미합니다. 24시간 이내에 외과적인 처치가 요구됩니다. 기저 두개골절은 전두엽과 척두엽의 기저 부위의 골절을 이루고 비루나 안아 주위의 반상 출혈, 유황돌기 주위의 반상 출혈을 의미합니다. 두부 손상은 물리적 충격이 머리에 가해져 뇌 기능이 장애에 있는 것을 의미하며 안아 주위의 반상 출혈이나 유황돌기 주위 반상 출혈을 있는 것을 꼭 기억해 주어야 합니다. 두부 손상의 경우에는 의식 수준 변화, 두통, 구토, 동공 확대, 동공 비대칭, 호흡 완서, 섬해, 맥압 증가, 고체 연폭시, 바빈스키 반사가 양성을 보입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ICP를 하강시키며 뇌 부종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수술요법으로는 혈전을 제거하거나 개도술, 이뇨제나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침상머리를 30도 정도 상승하여야 하며 마니토를 이용해 3종 이뇨제를 사용하고 아에노를 확인하고 손상 방지를 위해서 조용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여러 가지 간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두개 저부 골절 후에 나타난 증상이 아닌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두개 내 저부 골절은 코, 귀, 안과 주위의 반상 출혈이 있고 두피 열상으로부터 뇌 척수액이 유출되며 유황돌기 주변에 반상 출혈이 보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 혈뇨겠죠. 44번 문제입니다. 25세 김씨는 작업 중 머리를 다쳐 응급실에 왔습니다. 두개골의 기저 부위에 선상골절이 발견됐는데 김씨에게 우선적으로 사정해야 할 증상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코로 뇌 척수액이 누출됐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두개 저부의 골절은 코, 귀, 안아의 뒤에 반상 출혈, 두피 열상으로부터 뇌 척수액의 유출, 유황돌기 주변의 반상 출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45번입니다. 기저 두개 골절 시 뇌 척수액 유출과 관련된 간호 증제로 옳은 것은 어떤 걸까요? 5초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5번입니다. 뇌 척수액 유출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배액 부위 드레싱의 달무리 증상을 관찰해야 합니다. 콧물은 코에 흐르는 누출액이 있으면 바로 의사에게 노티해야 되고 요추천자를 실시하면 안 되고 코와 귀를 세척하지 않도록 교육하여야 합니다. 46번 문제입니다. 두부 외상인 사람이 의식 소실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간호 중재로 옳은 것은 어떤 걸까요? 5초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두부 외상 간호 중재는 호흡 유지
방법으로 기관 삭감립, 인공호흡기를 적용해야 되며 동맥별 산소량을 유지와 과도호흡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진정제와 진통제를 투여 시 의식처와 호흡기, 억압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하며 분비물 흡입 전 과다 환기, 저산소 등이나 뇌압 상습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적절한 뇌 관료 유지를 위해서 침상 머리를 30도 정도 상승하는 체위를 유지하며 삼투성 이뇨제인 마니톨과 뇌 부종 완화를 위해서 고장성 용액을 이용해야 합니다. 염증 완화를 위해서 코티코스테로이드 투여 후 혈액과 소변 검사를 시행하고 수분 섭취를 제한하고 ICP 상승을 막아야 합니다. 정맥 수액을 천천히 주입하며 수분 과다 뇌 부종을 예방해야 하며 지시사항을 단순화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함으로써 인지 기능을 증진해야 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47번 문제입니다. 지주막하 출혈로 뇌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두개 뇌압 상승 예방을 위한 간호중지는 어떤 걸까요? 5초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답은 4번입니다. 두개뇌압 상승 예방을 위해서 이산화탄소 분압을 낮추어 뇌혈관을 수축하게 함으로써 과호흡을 유도하고 삼투성 이뇨제를 사용하고 스테로이드 투여로 부종을 조절해야 합니다. 항경련제나 진정제를 투여하며 과도한 굴곡이나 기침, 구토를 피해야 합니다. 답은 4번 고관절 굴곡 운동을 실시합니다. 48번입니다. 거미망 및 출혈 환자의 재출혈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줘야 할 증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5초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답은 5번입니다. 지지막하 출혈의 간호중재로는 침상 머리를 30도 정도 상승시키는 체위를 하며 절대 침상을 안정시키고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며 자주 호흡 상태를 파악해서 적절한 산소를 공급하고 저산소성 뇌 조직의 장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경한 배변 완화제를 사용해서 배변 조정을 하며 당 관장을 금지합니다. 긴장을 증가시키는 외적인 자극은 피해야 하며 재출혈의 위험에 대해 설명하고 예방법과 중요성을 교육하여야 합니다. 피부 손상의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압박을 감소하는 매트리스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답은 5번 조용한 환경을 만들고 침상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49번입니다. 지주막하 출혈 환자가 뇌실외 배액 중에 의식이 저하되고 사정한 결과 다음과 같을 때 우선적으로는 중재는 무엇일까요? 혈압이 200에 100mmHg, 맥박은 52회, 배액과는 수술 당일은 40mm 정도 나왔는데 수술 1일째 5mm 정도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우선적인 중재를 해야 되는지 5초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답은 3번 뇌실외 배약 간의 개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제처럼 증상이 나타나는데 배액관의 양이 급속도로 줄어들었을 때는 개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술 후 환자의 의식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환자에게 존재한 기구의 개통성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상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개통성 문제 외에 다른 증상이라면 의사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였고요. 다음은 추간판 탈출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